저희 결혼식이요. 12월 3일이 제 결혼식이었는데 그날 저희 예쁜 러시아어과 26기 친구들이 축가도 해줬고 또 작년에 가르쳤던 영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축하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교사인가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걸 보시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되게 사랑받는 교사인가 보다 하고 내심 뿌듯해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점수를 좀 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쁘게 그렇게 교복 입고 찾아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준 그 모습들이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에 같이 이제 체험학습으로 소풍을 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기존에는 학교에서만 봤을 때와는 다른 새롭고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제 좀 새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항상 마스크 쓴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체험학습에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되면서 26기의 실제 얼굴을 최초로 보게 되었는데요.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에서야 이제 확실하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체육대회 때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또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고 그리고 그때 서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순간? 모든 순간? everyone? every 다 잘 기억에 났습니다. 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2일 날 개학하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썰렁한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을 맡으면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기립박수를 하는데 올 3학년 6반 아이들은 그냥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저 사람은 뭔가 이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올해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매일매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매일매일 그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5월 달에 우리 학급 친구들과 같이 단체로 학급 행사를 진행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최근에는 그 수시 같이 이제 상담하고 상담 후에 자기소개서도 같이 봐주고 또 면접 지도까지 같이 했던 그런 순간들. 몸은 좀 힘들긴 했지만 이제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서로 도움 주고 한 일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3학년 체육대회 때 농구 경기에서 버저비터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경기가 종료되는 순간 골이 들어가서 너무 기뻤고 학생들이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그것이 가장 선생님한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인사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 처음 만날 때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쓴 글을 읽을 때 이 학생은 글을 이렇게 잘 쓰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잠깐 공부나 입시나 이런 것들에 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 했던 기억이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날이요, 첫날. 그러니까 3학년 26기 친구들이랑 처음 만났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또 여러 가지 의미로 26기에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3학년 처음 되는 날이었고 또 선생님도 외고에 와서 4년 동안 영어과만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영어과만 하다가 다른 과를 처음 맡아보는 그런 새로운 경험이었고 우리 또 양종순 부장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5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4년 동안은 같은 담임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처음으로 학년부장님이 되신 또 그런 처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돌이켜 보니까 뭐 여러 순간들이 기억에 남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 되게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었던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올해 코로나 중이지만 26기가 갑자기 이제 그 준비를 해서 만든 체육대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응축되어 있던 그 26기의 어떤 에너지가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그렇게 강당이 떠나가라 노는 거는 또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멋있는 26기였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행이 물리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뭐 우리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이 여행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험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혹은 난 이전에 이랬으니까 이거밖에 못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보단 자기의 한계를 만드시지 말고 뭐든 도전해보시고 또 부딪혀보고 또 거기서 성장하시면서 자랑스러운 대전 외고인으로서 앞으로 정말 멋진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못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그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어학 연수 뭐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좀 나가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내가 성공적이지 못했어 갖고 여러분들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뭐가 좋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제 아쉬웠던 점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학 생활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즐기는 것도 다른데요. 대학 생활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앞으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뭐 힘든 순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나씩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 자체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아픔과 실망감도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도 들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살다 보면 어떤 그 뜻하지 않거나 뜻해서 또 얻는 경험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 위로나 아니면 어떤 아픈 마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응원해 드리고 싶고 물론 이 다시 공부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또 믿고 도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절대로 슬퍼하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뒤처졌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뭔가 나의 꿈을 위해서 또 선택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늦는 것이 아니라 또 제대로 가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 도전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그쵸. 올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도 잘 이렇게 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1년 더 해야 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잘 된 친구들은 뭐 기쁘고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또 아프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맨날 생각도 나고 아쉽고 저도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아마 이제 그런 친구들이 지금 가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능력도 갖고 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이제 잘 맞지 않아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큰 전체 긴 인생 속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다면, 옳다면 그 방향으로 쭉 꾸준히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믿고 네,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도전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선생님은 좀 양면적인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미안함이 있어요. 어쨌든 뭐 이미 지나간 과거고 결과긴 하지만 같이 고민했고 수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아마 서로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가 또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이 좀 내가 좀 뭔가 지도를 잘못했나, 부족했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든 생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년 더 하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나도 교직에 들어서기까지 3번의 시험을 봤는데 진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쌓이고 그 속에서 쌓이는 게 있어서 솔직히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공부하면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면 점수도 늘어날 텐데, 단 한 가지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는 건 좀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자신과의 싸움이 될 텐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면 좀 망설이고 주저되는 순간이 있지만 나아갈 힘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왜 지수 긴장하지? 지수 아니고 또 떠오른 친구가 있지, 우리 이란이. 근데 이란이도 근데 사실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저희 속을 막 엄청 썩여서 힘들겠어 이런 학생이 사실 한 명도 없었고, 다만 조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막판에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고등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좀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해도 좀 이해해주고 왜 그러냐 좀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사회 나가는 순간 대학교만 가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20살부터는 자기 행동과 생각에 좀 책임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선생님한테는 올해 속썩였던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 뭐 있다면 뭐 남지수 정도? 농담이고, 네,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나도 선생님 너무 이 질문을 받고 너무 신기했던 게, 솔직히 매년 교직 생활하면서 선생님 올해 10년째인데 없는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첫 해 때부터 매년 떠올려보면 진짜 아무리 없어도 한두 명씩 꼭 있는데 지금도 다 떠올라요. 근데 올해는 26기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네, 이름 대라면 작년, 재작년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없어요. 26기 최고. 8월 말에서 9월 초 중순까지인데요. 그때 이제 생활기록부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도 참석하고 이제 수시 상담도 함께 진행을 했던 때인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자기소개서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표시는 안 내지만 선생님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선생님을 늘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학생들이 무척 고마웠고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에게 잘하고 있다고 힘을 주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졸업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힘을 줬던 그 친구들 모두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많이 성숙했죠. 2학년보다 3학년이 조금 더 이제 때도 안 쓰고 수업도 이렇게 2학년 때는 듣기 싫은 티가 많이 보였는데 얘는 듣기 싫어도 티를 잘 안 냈다. 약간 이제 더 성숙했다. 네, 1학년 때는
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막 질문하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제 충분히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군대로 치면 뭐 선 조치 후 보고가 가능한 상태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상가는 모르겠고 사상을 얘기하자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상은 도가 사상입니다. 도가 사상. 물 흐르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엄청 막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웃풋 되게 잘 나온 학생들도 있고 아웃풋이 내 생각보다 좀 못 미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장자가 그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나무만 사람들이 베어가니까 그 멋있는 나무가 되게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국 산을 지키고 오래 살아남아서 수명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되게 그 어떤 굽이지어 있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사소한 점수나 입시 결과나 이런 거 소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베를린도 있고 뮌헨도 있는데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곳은 햄버거의 어원이기도 한 독일의 도시 함부르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함부르크가 항구 도시라서 바다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유람선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미니어처 원더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유명한 건축물들과 철도 모형을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 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1위라서 그렇고, 세 번째 이유는 항구 도시라서 밤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유흥 문화도 화려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언 킹이나 오페라의 유령, 그리고 타잔 같이 이 작품들만을 위한 극장이 모두 따로 있기 때문에 무대 장치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향악단과 발레단도 함부르크가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독일의 도시 한 곳만 간다면 함부르크를 추천합니다. 첫인상이라고 하면은 뭐 작년도에 이제 다니면서 솔직히 3학년 부장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와 함께 졸업할 학생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계단 내려갈 때 그때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눈여겨보고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굉장히 미화된 것 같네요. 제가 원래 듣기로는 잔소리의 원천이 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잔소리 가장 많이 해주시는 분이 어쩌면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시지 않나 싶은데요. 솔직히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좋게 들렸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쓰기 전에 되게 많이 고민은 하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내용으로 상처를 받는 학생은 없을까 혹시라도 고민을 하는데, 사람인지라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핵심은 관심과 애정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사실 그 웅녀라고 하는 팬클럽 이름은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 학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외고에 왔던 2016년부터 팬클럽 이름은 쭉 웅녀였습니다. 물론 멤버만 바뀔 뿐이에요. 뭐 올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다는 점 여기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 제가 올해 독일어과에 교생 선생님이 왔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외고 독일어과 출신
이고 나한테 이 부채를 선물한 웅녀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이런 좋은 모습으로 또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뭐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라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케이 됐어요. 미안. 엄마 선생님 26기한테 말씀 꼬마 편하게 가르쳐. 26기? 26기가 누굽니까 선생님? 26기 네 제자다. 내를 제일로 많이 닮은 내 제자.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태어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어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못 태어나더라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1만 시간 동안 유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쫄지 말고 그냥 해야 됩니다. 알겠죠? 쫄지 말고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욕먹지 말고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재밌게 먹으세요. 알겠죠? 재밌게, 알겠죠? 재밌게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너무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말고, 너무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기가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대학 생활도 물론 이제 성인으로서 시작이긴 하지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그런 인생의 시작점일 뿐이니까 너무 이렇게 힘이 빡 들어가서 너무 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탐색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 밝고 건강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영어과 친구들이랑 이렇게 함께 배운 시가 있어요. 영어 시인데 I am offering this poem 이라는 시를 가르쳐 줬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딱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시 내용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내가 준 이 시를 고이 간직했다가 그때마다 꺼내보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힘들고 되게 어렵고 지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이 추억들을 고이 간직했다가 가끔씩 꺼내보면서 행복해하고 미소 짓는 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직도 이 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었음에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반갑고, 이때 그 힘들었음에도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대전외고에서의 생활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자신을 키운 것은 8알이 바람이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키운 것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란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공간을 떠나고 자기만의 성을 벗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를 접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서도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함께 걸어 다니면서 하는 독서인 여행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마 이제 저도 그랬는데 이제 10대였다가 20대가 딱 되니까 되게 나이를 먹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어린애가 아니고 막 이제 성인이 되었다 뭐 그런 생각.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2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게 어린 나이거든요. 젊은 나이가 아니라 어린 나이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실 다 해보고 정말 여기저기 막 좌충우돌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찾고 좋아하는 거 찾고 그렇게 해도 사실 용사가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2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저것 정말 다 많이 해보고, 물론 이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미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그런 꿈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어디에 있든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부한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외고에 처음 왔을 때 한 1년 지내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중학생 때랑은 다른 생각? 대학교 들어가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회를 경험하고 볼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20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느끼는 어떤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야지 뭐 어떻고 뭐 대학을 잘 못 가면은 막 내 뭔가 막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사실 선생님이 20대에 들어가면 이미 지난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가는 20대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실 20살이 인생에서 가장 재밌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학교 뭐 들어가든 이제 아니면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이제 또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성인이라서 아무래도 자유도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여행도 가보고 알바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대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20대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단순히 뭐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이후에 직업을 가졌을 때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보는 20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학 공부든 아니면 재수로 인한 수능 공부이든 여행이든 연애든 독서이든 그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뭐든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는 경험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화이팅! 많은 고통에 도전하십시오. 고통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능력치랑 역치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캐파를 늘릴 수 있도록 더 고통스럽고 더 도전하고 많이 부서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고등학교 때는 다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다 고만고만해 보였는데 대학교에 가는 순간 뭐 학교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다 보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살기 바빠서 좀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인연은 정말 소중하니까 혹시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거든 종종 연락을 하고, 선생님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내가 졸업한 지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난다고 연락드리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저도 정말 뜬금없이 오래전 제자가 연락하면 너무 기쁘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친구들 선생님께 종종 연락도 하면서 네,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뭐 정말 자기의 일이든 주변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가족들이든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표현하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게 선배로서 그리고 3학년 부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한 만큼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성취도 있던 2022년도겠지만 앞으로 20대를 맞이하면서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성장해서 좋은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진심으로.